오영규 선수가 베시타스 이적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오영규 선수는 훈련에도 참가하고 그런 상태인데요. 오영규 선수의 이적 관련해 가지고 타임라인으로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베시타스는 어떤 팀인지, 그리고 오영규 선수는 베시타스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지, 뭐 그런 것들과 그 이적료는 얼마인지, 메디컬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등에 대해서 베시타스 팬들의 뜨거운 반응들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월 4일 한국 시간 오후 3시 24분쯤에 에르탄 스위즈긴이라고 이제 그 베시타스 1티어 기자라고 했죠. 예, 이 기자가 이런 트윗을 올린 거예요. 베시타스의 새 영입 선수인 오영규 선수가 튀르키예 시간 오늘 12시 40분에 이스탄불에 도착합니다. 이 시간이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6시 40분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오영규 선수의 비행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런 유튜브 채널들에서, 베시타스 팬 채널에서 막 이런 현재 이쯤에 와 있다 이런 것들을 일일이 실시간 중계를 하더라고요. 이걸 오영규 선수 이게 라이브 했던 거거든요. 보면은 이게 가장 조회수가 많아요. 이게 53,000회로 가장 많을 정도로 오영규 선수의 이적이 굉장히 베시타스 팬들 사이에서도 뜨거웠다. 예, 뭐 여기 이제 아그바도 같은 경우는 울버햄튼에서 뛰는 수비수인데, 아그바드보다도 더 이제 오영규 선수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정도로 더 조회수가 많으니까, 예, 그 정도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오영규 선수가 공항에 도착을 했죠. 공항에 도착을 하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막 이제 직캠 영상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베시타스 팬들 사이에서 직행 명사들이 올라오는데 여기서 이제 뭐 기분이 좋아요라고 오영규가 답을 했다라고 이제 올라온 건데 조금 달라요. 이거 제가 영상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내키시네요? 잘 지내요. 잘 지내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어설픈 이제 한국어로 그렇게 물어보니까 잘 지내요 라고 답을 한 거죠. 잘 지내요를 기분이 너무 좋아요 라고 자기네들 멋대로 번역한. 근데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 건이 조금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에 페네르바체에 이적했을 때 되게 웃긴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통역관이 있었는데 김민재 선수는 되게 짧게, 그것도 별 얘기를 안 하는데 통역관이 말을 이렇게 늘려가지고 막 페네르바체는 엄청난 구단이고 이 구단에 와서 너무 영광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되게 그거 보면서 야, 저거 창조 통역인데? 약간 조금 그래도 뭐 나쁠 건 없죠. 김민재 선수가 구단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주면은 팬들 입장에서 들으면은 기분 좋을 테니까. 어쨌건 간에 창조 통역하는 걸 제가 봤었습니다, 예전에. 아무튼 그래서 그 다음에 통역할 때는 김민재 에이전트 분이 저랑도 친한 분인데 브레멘 팬이고 이제 브레멘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튀르키예에서는 독일어 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 보니까, 왜냐면은 튀르키예 이민자들이 독일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독일어로 통역하더라고요. 예전 제가 그것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 그래서 통역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얘기도 걸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른 것들 보면요, 현규. 이거는 이제 이름 발음 물어보니까, 왜냐면 대부분 오윤규 막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발음하냐 물어보니까 이제 오현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현자도 발음하기 힘들고 규자도 발음하기 조금 힘든 발음이긴 해요. 외국 쪽에서는. 저도 그래서 김휴민 아니면 김혈민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독일 애들이 제 이름 부를 때. 그래서 제가 닉네임도 만들었었는데 발음하기 편하게, 근데도 그냥 제 이름 그냥 부르더라고요. 김휴민, 김혈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뭐 공항 도착해가지고 지나가는 것들도 다 이거 실시간으로 하더라고요. 예, 이걸 라이브를 계속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hatta şu anda İstanbul Havalimanı'ndan da canlı görüntüler değerli izleyenler. Yeni golcüsü siyah beyazların Güney Koreli oyuncu Yang Yu-oh, Genk'ten 24 yaşındaki oyuncuyu siyah 이게 이제 경찰인데, 경찰도 그가 보안 요원이죠. 공항 지키는 이제 경찰인데 오영규 선수랑 같이 사진 찍자 뭐 이런 거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베시타스의 새 영입 선수 오영규가 독수리 발톱 모양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들어와서 이거 한 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 독수리 발톱을 왜 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제 그 베시타스의 애칭 자체가 닉네임이 블랙 이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베시타스에 입단하는 선수들, 이모빌레도 예전에 이제 베시타스에서 뛰었는데 이걸 했고, 대부분 그러니까 입단식 할 때 이걸 해요. 거의 통가의례처럼 독수리 발톱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하고, 그러니까 오영규 선수도 이걸 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의미가 나는 베시타스의 일원이 됐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 베시타스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응원 열기가 뜨겁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난리가 있는 거고, 이게 이스탄불 더비 때 이렇게 홍염 파티를 하는 거기도 하고, 이제 여기가 1903년에 창단을 해가지고 1903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22주년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올라오기도 했고, 그리고 아무튼 상남자. 근데 베시타스가 그런 모토라던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편이긴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내일이나 모레나 역사 관련해서 다룰 때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그때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베시타스에서도 먼저 이게 2월 4일 한국 시간 오후 6시 17분에 오영규 관련해서 올린 건데, 이건 이제 협상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오영규 이 내용인 건데, 이거 이제 보면은 오영규 선수의 이적 협상이 시작됐다. 베시타스 축구단은 프로 축구 선수 오영규의 이적 협상이 시작됐다고 공식 플랫폼에 알렸다. 이거를 그러니까 협상 시작한 거를 알린 이유는 여기가 이제 유한 회사다 보니까, 주식회사다 보니까 이거를 공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식 플랫폼에 다음과 같은 성명을 제출했다. 프로축구 선수 오영규 선수와 그의 소속팀인 행크와의 이적 협상이 시작됐다 라고 한 거고요. 이게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제 오영규 선수의 계약서 사인할 때 옷을 갈아입고 계약서에 사인하는, 그리고 이제 구단 수랑 악수도 나누고 유니폼도 들고 등번호 9번 이게 올라온 건데요. 그래서 이것도 누르면은 이건 이제 오피셜 뜬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오피셜 뜬 내용을 보면요, 오영규 베시타스 입단을 환영한다 하면서 오영규 이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공식 플랫폼에 알렸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성명을 공식 플랫폼에 제출했다. 오영규 이적에 관해 구단과 선수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총 이적료는 1,400만 유로이며 오영규의 전 소속팀 행크에 지급될 예정이다. 선수와 계약 기간은 2028-29 시즌 종료까지 3년 6개월이다 라고 한 건데, 뭐 3년 6개월 계약을 한 거면은 오영규 선수 쪽에서 잘한 편에 속하죠. 계약이 짧아야지 어쨌건 간에 뭐 다음에 이적을 노린다면은 그럴 때 있어서 유리할 수 있는 거니까, 계약 기간이 길면은 그러면 더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협상을 잘한 편에 속한다. 왜냐면은 저는 베시타스는 무조건 5년 계약하고 싶었을 거예요. 오영규 선수가 1,400만 유로면은 이게 뭐 뒤에 얘기 드리겠지만은 구단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이적료 금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길게 계약을 하고 싶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적 시장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다 보니까 오영규 에이전시에서 좀 협상을 상당히 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벨기에의 HLN 이 매체, 제가 이전에도 얘기 드렸죠. 벨기에에서는 공신력이 가장 높은 매체 중에 하나다. 여기서도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보도를 했는데, 이거 내용 제가 이제 적은 이유,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서는 이제 1,400만 유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당장 지급해야 되는 금액과 관련된 내용일 거고, 조금 더 세부 사항은 언론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바파인스의 기자 같은 경우는 행크로부터 정보를 입수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뭔가 추가적인 게 있을까 해서 가져온 건데, 이 내용에 보면은 1,400만 유로긴 한데 이제 옵션 100만 유로가 있다. 그러면은 최대 1,500만 유로까지 오를 수 있고, 여기에 더해 이제 그 세로뉴스왕 10%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즉 베시타스가 오영규 선수를 팔게 되면은 그러면 행크가 그 이적료의 10%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시타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맘 먹고 영입을 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1,400만 유로만 하더라도 구단 역대 네 번째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근데 이제 퀘쿠츠는 2026년 여름에 이적 발동인 거니까 현재까지는 퀘쿠츠를 빼야죠. 그러면 구단 역대 세 번째에 해당하는 이적 요인 거고요. 거기다가 옵션까지 하면은 옵션을 달성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타미 에이브람과 동률이 되게 됩니다. 거기다 세론 조항까지 있으니까 베시타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맘 먹고 영입한 거다. 예, 이 얘기인 즉슨 오영규는 핵심 선수 뛸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튀르키예 리그 전체로 보더라도 역대 공동 15위에 해당합니다. 거기다가 옵션까지 추가하면은 공동 12위까지 올라가고요. 여기에 세론 조항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직 퀘쿠치는 2026년 여름에 발동하는 거니까 의무 이적이. 그러니까 뭐 이거는 당장은 빼야 되는 게 맞긴 하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튀르키예 리그들이 상당히 돈을 많이 쓴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과거 선수는 자르데 정도밖에 없는 거죠. 참고로 오영규 선수랑 이정료 동률에 단위 구이사가 있습니다. 라리가에서 엄청나게 잘했던, 그래서 유로에서 스페인이 우승했을 때 슈퍼초코 역할을 담당했던 선수였죠. 그 위에도 차니올로도 있고, 차니올로 로마에서 굉장히 키웠던 선수였고, 제2의 토티로 키웠는데 기대만큼은 성장 못했고, 뭐 윈데르 같은 경우도 튀르키예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모았던 선수였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쟁쟁한 선수들과 이적료 동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동률이나 비슷하게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오영규 선수, 이게 자꾸 오형유라고 나오는 게 여기까지 잘라서 보는 거예요. 형 유, 이걸 붙이다 보니까 어디서 띄워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번역기가 오형유라고 나오는 건데, 어쨌건 간에 메디컬 테스트를 받았다, 예, 이런 내용이 나온 건데, 그래서 뭐 내용을 보면요, 예, 오영규 메디컬 테스트 결과 해가지고 우리 구단의 새 선수인 오영규가 아시바뎀 알투니자데 병원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았다. 정밀 혈액 검사를 비롯해 정형외과, 내과, 안과, 이비인후과, 일반외과, 심장내과 등 다양한 진료과에서 진찰을 받았다. 또한 폐기능 검사와 운동 부하 검사도 진행됐다라고 한 겁니다. 예. 아무튼 뭐 그런데 여기서 조금 흥미로운 게 있긴 하더라고요. 그 바파인스 기자가 이제 보도를 한 건데, 행크의 퍼포먼스 책임자인 데본 마일스, 그러니까 메디컬을 체크하러 같이 왔대요. 여기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원래 행크가 베시타스 쪽에다가 그 슈투트가르트 사태가 있었다 보니까 너네가 메디컬을 하러 와라,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말도 안 되거든요. 메디컬 테스트는 이적할 구단 가서 받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물론 데드라인에는 원소속 팀에서 급하게 받는 경우도 있긴 해요. 이거는 왜냐면은 빨리 이적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대부분은 넘어와서 메디컬 테스트 받는 게 맞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행크에서 슈투트가르트 사태를 막기 위해 같이 넘어간 거죠. 그런데 뭐 메디컬 테스트 정상적으로 통과하면서 아무 문제 없게 됐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런 게 올라온 거거든요. 검은 독수리 태그는 한글로 적었죠. 그래서 그는 우리를 위해 싸우러 왔다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도 올라왔고, 이 영상 그래서 이거 좀 내용을 보면요, 내 한쪽은 과거, 내 한쪽은 미래, 내 한쪽은 인내, 내 한쪽은 반항, 그리고 내 한쪽은 검정, 내 한쪽은 흰색,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 검정 흰색이 이제 베시타스 구단의 고유색이죠. 그래서 내 한쪽은 검정, 내 한쪽은 흰색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예, 이거 뭐 구단에서 제가 봤을 때는 대본 써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태극기 이렇게 하면서 한 거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전 영입한 선수는 이런 거 안 해줬는데, 오영규 선수는 확실히 클럽 레코드에 가까운 이적이다 보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영상도 보겠습니다.
오영규 사인 마지막. 나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블랙이죠. 그것을 사용한다. 이거 그냥 저 그대로 받아 적은 거예요. 오영규 선수가 한글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 근데 소리를 못 들려드린 이유가 다 한글로 하거든요. 얘기를 못 들려드리는 이유가 음악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음악도 한국 음악 썼어요. 어쨌건 간에 그러면서 나는 빛을 사용하지 않는다. 내가 직접 불을 밝힌다. 이거는 이제 흰색을 얘기인 거고 나는 오영규다. 베시스타스를 위해 싸우러 왔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어쨌건 태극기 두른 건 멋있습니다. 예, 이렇게 올린 거고요. 그 외에도 좀 보면은 예. 이거는 이제 옷 판매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이렇게 옷을 판매합니다. 예, 이런 게 올라오는 거고요. 아무튼 뭐 이거 이제 훈련하는 겁니다. 오영규 선수 볼 차고 예, 이거 훈련하는 거. 첫 훈련. 예, 이렇게 오형유. 예,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또 이제 여기 영업판도 있거든요. 예. 원래 그러니까 영입하기 전에 오영규 선수 영입하기 전에 하루 전에 이제 주니오르 선수도 왔는데 올라이탄이라고 오영규 선수도 이렇게 베시타스 역사상 첫 한국인 이거 한국어로 적은 거죠. 그러면서 웰컴 투 베시타스 해가지고 오현규 이렇게 딱 올리기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영어 SNS예요. 별로 근데 많이 활용은 안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오영규 베시타스 해가지고 이렇게 예, 사진들 올린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베시타스 어플이에요. 슈퍼 어플 앱. 그래서 Hello, all Besiktas fans and all Korean people fans. I'm Hyungkyu Oh. Don't forget to download the Besiktas Super apps. So, hello, all Besiktas fans. 뭐 이런 식으로 올라왔습니다. 예. 그러면은 현재 베시타스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걸 봐야지 이제 왜 오영규를 영입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현재 베시타스는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베시타스라는 구단의 명성을 고려하면은 현재 순위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순위라고 할 수 있죠. 최근 6경기에서 3승 3무, 그리고 최근 8경기에서 4승 4무, 그리고 뭐 계속 확장하더라도 좀 상당히 이번 시즌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들쑥날쑥한 편에 속한데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순위를 끌어올려야 되는. 원래 베시타스는 갈라타사라이, 페네르바체, 트라브존스포르랑 경쟁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윗팀들과 승점 6점에서 그 이상까지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현재 상당히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베시타스의 문제는 바로 이제 득점에 있는 거죠. 득점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35골로 현재 4위에 위치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슈팅은 16.6회로 경기당 3위. 원래 이 슈팅만큼 골이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 득점도 41.9골로 3위인데 그러니까 거의 뭐 기대 득점보다 실제 득점이 7골 가까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골을 잘 넣는 선수가 필요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실제 득점 대비 기대 득점 대비 기대 득점이 마이너스 7.9골로 상당히 안 좋은 8골을 더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이거 상대 자책골 들어가서 그런가 보다. 자책골이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35골인데 이게 34골이 되는 거는 자책골은 상대가 넣은 거지 슈팅이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팀 내 이제 득점 순위를 보면은 타미 에이브라임이 7골로 가장 많은데 이 선수 떠났죠. 그리고 윈데르랑 엘 빌랄투레가 5골로 공동 2위에 또 다른 공동 2위인 하파 실바, 이 선수도 벤피카로 떠났죠. 임대를 벤피카로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 내 득점 1위와 2위가 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러니 더더욱 오영규 선수를 영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제 그 타미 에이브라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영입을 한 거죠. 에스턴 빌라로 떠난. 그래서 뭐 이번 시즌 주로 쓴 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4-2-3-1 포메이션을 즐겨 썼고요. 근데 여기 하파랑 이제 타미 에이브라임이 떠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오영규 선수는 타미 에이브라임의 9번을 그대로 물려받았으니까 딱 이 자리에서 뛰게 될 겁니다.
에이브라임이 없을 때 엘빌라 투레가 최전방 공격수 뛰기도 했지만은 이 선수는 사실 왼쪽 윙에서 뛰는 게 가장 최적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공격수는 18살의 어린 선수, 아직 득점도 없어요. 헤키모울루. 그러다 보니 오영규가 거의 뭐 톱의 무혈 입성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베시타스는 사실 튀르키에서는 최고 명문 구단 중에 하나입니다. 탑3인데 갈라타사라이가 독보적으로 앞서고 있고, 그 다음에 베시타스랑 페네르바체가 엇비슷해요. 물론 뭐 페네르바체가 유럽 대항전이라던가 리그 우승이 더 많다 보니까 페네르바체가 근소하게 앞선다라고 평가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은 사실 베시타스가 전체 우승은 더 많아요. 일단 이거는 튀르키예 컵인데 그냥 튀르키예 FA컵이라고 보면 되죠. 이것도 갈라타사라이가 19회 우승, 그리고 베시타스가 11회 우승. 그래서 이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그 슈페르쿠파라고, 이거는 튀르키예 슈퍼컵이거든요. 이 슈퍼컵 같은 경우도 갈라타사라이가 17회 우승, 그리고 페네르바체가 10회, 베시타스도 10회, 트라브존스포르도 10회. 이 세 팀이 공동 2위를 형성하고 있는 거고요. 가장 최근에 우승한 거는 2023-24 시즌 튀르키예 컵 우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그 우승 같은 경우는 갈라타사라이가 25회로 최다, 페네르바체가 19회로 2위, 그리고 베시타스가 16회로 3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승한 게 이제 2020-21 시즌, 그러니까 좀 됐죠. 예. 하지만은 그럼에도 최근 10시즌 동안 갈라타사라이가 5번 우승, 그리고 베시타스가 3번 우승. 특히 세뇨 기네슈 감독 때, 그러니까 예전에 서울 감독이기도 했고 튀르키예 대표팀 감독이기도 했던 세뇨 기네슈 감독이 지도할 때 2시즌 연속 우승을 했던 적이 있긴 하죠. 그리고 갈라타사라이가 5번, 그리고 이스탄불 바샥셰히르가 1번, 그리고 트라브존스포르가 1번 우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통산 우승, 전체 우승을 따지면요, 갈라타사라이가 가장 앞서긴 해요. 63회로. 갈라타사라이는 유에파컵 우승도 했었고요, 한번. 그리고 유에파 슈퍼컵 우승도 했었고, 그리고 리그, 튀르키예컵, 그리고 슈퍼컵까지 총 63회.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우승을 차지한 팀이 베시타스입니다. 37회. 그리고 또 이제 페네르바체가 이게 35회로 나와 있는데, 그 이번 시즌 이게 지난 시즌 끝났을 때였거든요. 이번 시즌 시작할 때 튀르키예 슈퍼컵을 페네르바체가 우승하면서 36회로 쫓아오고 있어요. 이게 그 튀르키예 슈퍼컵이 10회입니다. 그리고 트라브존스포르가 26회, 이렇게 우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리그 우승은 페네르바체가 더 많아요. 그러면 오영규 선수가 언제 처음으로 나설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지금 12시에 경기가 있습니다. 코찰리스포르라는 하브리그 팀과 튀르키예 컵 경기가 있는 건데, 여기에는 일단 뭐 오영규 선수 빠졌습니다. 당연히 오영규 선수 이제 막 왔으니까. 그리고 확실한 주전조로 나오진 않았어요. 약간 섞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엘빌라 투레는 주전이고, 또 이제 데스타노울루도 주전이고, 그리고 잘로도 주전이지만은 또 나머지는 주전이 아닌 선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디디도 주전이고, 근데 라시차나 이런 선수들은 주전이 아니거든요. 그냥 반반 섞어서 나왔다. 아무래도 하브리그 팀과의 컵 대회다 보니까. 그래서 오영규 선수는 명단에서 제외되어 있긴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윈데르라던가 체른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또 이제 주전이긴 하죠, 원래는. 그래서 오영규 선수는 주말에 있을 알라니아 스포르와의 리그 경기 때 아마 데뷔전을 치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참고로 이 팀은 황의조 선수가 뛰고 있는 팀이죠. 즉 첫 경기부터 황의조 선수랑 코리안 더비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쯤에서 베시타스 오영규 선수 이적과 관련한 얘기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